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안녕하세요, 띵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도 좀 푹 쉬고 시댁 다녀오고 밀렸던 넷플릭스도 좀 보고 새로 프로젝트도 시작하고 그렇게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 시작한 거랑 지금 진행 중인 거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실 새로 샀다고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걸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편물 보이시죠? 지금 지금 케이블 줄이 좀 짧아가지고 쭈글쭈글한 상태이긴 한데 코 잡고 이제 시작을 했고, 이 실은 노로의 카키고리라는 실이고 이게 민트 색상 베이스에 이렇게 뭐 블루, 화이트, 옐로우, 핑크 실들이 막 꼬아져서 만들어져 있고, 이 실은 좀 굵기도 다르고 되게 다채로운 컬러가 포인트인 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뭐를 뜰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 제가 작년에 떴던 도카의 리카의 걸러뜨기 자켓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걸 제가 막 변형해가지고 트위드 자켓 느낌 나게 가디건 썼었는데, 다시 한번 그거를 뜰까 하다가 똑같은 도안을 두 번 뜨면은 너무 지겨워서 이번에는 좀 더 완전 그 봄에 입는 그런 트위드 느낌이 나는 편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자작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실을 보고 실에 어울리는 느낌으로 시작을 한 프로젝트라서 이 실에 있는 컬러들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색할 실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실은 DMC의 내슈라 저스트 코튼이라는 코튼 실이고, 얘는 완전 그 코튼 백이에요. 백이고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컬러 중에서 한 3가지 컬러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트랑 약간 라일락빛 도는 하늘색, 그리고 화이트, 이렇게 3가지 컬러 배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완전 다른 느낌의 실이 바로 이건데, 이거 되게 조그맣죠? 이거는 클리어라는 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그 코바늘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리어라는 실이 같은 브랜드의 N이랑 클리어랑 2가지가 있는데 이게 굵기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얘도 나중에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굵기가 다른 N이랑 클리어 이렇게 2가지를 가지고 또 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테두리 마무리할 때 쓸 거고, 이거 일단 클리어 완전 얇은 거의 굵기가 레이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이제 메인에 요 스티치들을 넣는 걸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이 지금 총 하나, 둘, 셋, 5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배색을 하면서 뜨고 있고요. 지금 구조는 거의 바텀업으로 그냥 앞판 뒷판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쭉 통으로 떠 올라가는 구조로 지금 시작을 일단은 했어요. 스와치를 되게 많이 떴거든요. 이거 배색 컬러 결정하느라고 스와치를 되게 많이 떴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이거 2개인데 이게 고민이, 원래 어차피 메인은 이 노로 실이고 이 배색 컬러랑 뭐 배색 규칙, 그리고 이 레이스의 이 클리어라는 실도 색상이 다양해서 어떤 색상으로 할지 되게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두 개의 후보가 남은 거는 이렇게 화이트 실이랑 이렇게 그린, 약간 연두빛 도는 그린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마음이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얼굴에 딱 대봤을 때 이게 화이트 컬러는 염색이 안 된 그 천연 컬러 그대로여가지고 약간 광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연두빛 나는 그린 컬러는 약간의 그 광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코튼을 이렇게 다르게 쓰다 보니까 이거는 광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실은 광택 있는 컬러로 하는 게 조금 더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얘는 탈락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스티치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트위드 느낌을 내려면은 이렇게 가로 방향의 라인과 세로 방향의 라인이 막 얽히듯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다 뜬 다음에 나중에 뭔가 코바늘 같은 걸로 세로 라인 같은 걸 작업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작업은 좀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제 뜨면서 만들 수 있는 스티치를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색 컬러 들어가는 데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세로 라인이 생길 수 있게 이런 패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스와치에서는 요 클리어 실은 이렇게 스티치를 2개씩 넣고 여기 저스트 코트는 한 줄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잘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 편물에서는 이렇게 클리어는 3개 넣었더니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지그재그 된 그런 무늬가 진짜 뭐 미싱으로 이렇게 박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규칙을 그러니까 스티치를 넣는 걸로 메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데 일단은 컬러감은 마음에 들고 굉장히 그린 해가지고 뜰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노로실이 그냥 이렇게 감겨져 있을 때는 뭐 그냥 이런 느낌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뜨면서 나오는 되게 도드라지는 컬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되게 노란색이 쭉 이렇게 갑자기 확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작업해 놓은 편물을 보더라도 약간 그 들판에 이렇게 흐드러지게 핀 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초록색 막 있고 여기 노란색 그리고 핑크색 이렇게 있는 것들이 그 완전 그 봄 느낌? 물씬 나는 그런 편물이 나와서 되게 기분 좋게 지금 뜨고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은 아무래도 이 실이 약간 좀 다른 실이랑 잘 엉키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배색을 5개 실을 가지고 뜨고 있기 때문에 이 실이 좀 다른 실들하고 이제 잘 엉켜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를 다 그냥 실을 달고 뜨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스트 코트는 배색 간격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다 한 컬러씩 밖에 안 떴고 요 다음에 이제 다시 화이트 나오고 라벤더 나오면은 한 이 정도씩 실을 걸고 가기에는 간격이 좀 멀어서 이게 막 엉키기도 하고 해서 이 3개의 볼실은 그냥 그 단이 끝나면은 그냥 가위로 잘라서 그냥 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굵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어떤 실을 잡고 뜨느냐에 따라서 뜨는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잡고 뜰 때는 완전 이제 여름 무슨 네트 무늬 난 니트 뜨는 것 같은 느낌이고 또 이 제일 굵은 거, 이 메인 컬러 요거 뜰 때는 또 그냥 일반적인 스웨터 뜨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다양한 느낌을 받으면서 뜨고 있는데 아직 그 위쪽에 디자인은 결정을 못했어요. 어깨 쪽 어떻게 팔지, 뭐 넥라인을 V로 할지, U로 할지, 뭐 카라를 달지 아직은 결정된 건 없어가지고 일단 그냥
그때 돼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지금은 그냥 이런 트위드의 그 느낌이 잘 나오게끔 배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한 거는 단추구멍을 내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단추구멍 하나 만들었고, 단추도 나중에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이 사이즈를 알아야지 구멍을 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단추를 쫙 이제 봤더니 어울리는 단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그 두 가지 패턴 섞어서 뜬 아란 가디건 뜰 때 같이 샀던 단추거든요. 그래 알리에서 샀고, 이거를 대보니까 어울려서 이 단추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1월인데 벌써 저는 봄옷을 뜨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이 레이스 실을 중간중간에 섞어 쓰기도 하고, 이 스티치를 만들려면은 중간에 코가 좀 늘어났다가 다음 단 뜰 때 다시 줄어들고 이런 게 좀 반복이 돼서 좀 정신을 차리고 뜨지 않으면은 이게 좀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수정하기도 좀 쉽지는 않고 해서 좀 정신을 차리면서 코를 막 새가면서 좀 떠야 되는 그런 패턴이라서 제 예상에는 한 2달 정도 잡고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노로실이 되게 매력적인 게 뜰 때마다 분위기가 진짜 확확 바뀌어가지고 이걸 뜨고 있으면은 그 광고가 생각나요. 그 디올 퍼퓸 광고 아시죠? 그 나탈리 포트만 나오는 거. 거기에 왜 그 들판 같은데 누워가지고 막 그 드레스 입고 막 누워있고 그런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는 편물이 만들어져서 지금 계속 울실이랑 모헤어실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되게 오랜만에 이런 코튼 실을 잡으니까 또 좀 새로운 느낌이 들고 곧 봄이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제가 인테리어 소품 그 벽에다가 거는 타피스트리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2번째 조각을 떴어요. 지난번에는 이거 꽃쇼레 패턴으로 첫 번째 조각을 뜬 걸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때 제가 그 이름이 더 니티드 패브릭이었나? 거기에 있는 가든시티라는 주제의 그 쿠션이랑 그 커튼 도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든시티도 그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큰 이 틀은 똑같은데 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무늬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요 민들레 패턴 같은데 요거를 이제 2번째 조각에다가 넣습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그냥 좀 만만하게 봤는데 막상 뜨니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이거 첫 번째 조각을 제 2mm의 사이즈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얘는 이제 패턴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 패턴이 요게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크게 떠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4개를 집어 넣었을 때 요 사이즈가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그냥 떴을 때 너무 크게 나오게 돼서 좀 이 패턴을 수정해가지고 좀 작게 만드는 작업을 했었어야 됐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스와치를 조금 더 작게 해가지고 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보고 사이즈를 가늠해가지고 이걸 만든 건데,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이거 평면뜨기 페어아이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여태껏. 그래서 저는 이제 원통형으로만 뜨는 걸 해봤지
뒤집어가지고 안뜨기를 하면서 배색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 안뜨기 배색 양손으로 잡고 하는 걸 해봤어요. 그 손이 이제 컨티넨탈이랑 아메리칸을 이제 한 실씩 다 잡고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진짜 뜨개 처음 배울 때처럼 손이 내 맘대로 안 움직여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가 좀 이제 처음에 너무 잘 안 돼서 이거를 그냥 원통형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스틱을 해서 잘라야 되나라도 살짝 고민했는데 이왕에 어차피 언젠가는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참에 한번 배우자 해서 안쪽 면도 배색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좀 되게 힘들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패턴이 이 배색 간격이 조금 넓은 편이에요. 이건 제가 이 코스를 좀 줄인 상태인데도 여기 간격이 보면은 거의 한 7, 8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간격이 꽤나 넓어서 이제 정석대로 한다면은 이 중간에 한번 이제 코를 뒤에서 걸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스와치를 뜨다가 이게 아무래도 컬러가 바탕이 밝은 색이고 배색이 진한 색이다 보니까 걸었을 때도 장력 조절을 잘못하니까 여기가 뭔가 뒤에 걸려있는 실이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스웨터나 양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용을 하면서 걸리적거리니까 뒤에서 걸어주는 게 맞는데 이거는 벽에다 그냥 걸어두는 거고 뒷면이 실이 좀 이렇게 길게 있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이쪽 면이 예쁜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여기 뒤쪽은 좀 길어도 걸지 않고 그냥 늘어지게 해서 좀 최대한 느슨하게 떴어요. 그리고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배색 컬러로 한 줄로 쭉 되게 길게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중간에 안 걸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 줄, 두 줄 진행을 할 때는 중간중간에 걸어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은 그 배색 컬러, 그러니까 도드라지게 보이는 컬러를 왼쪽 손에 잡고 뜨는데 이제 여기 이 줄을 뜰 때는 반대로 두고 떴어요. 그래야지 중간에 이 실을 걸어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중간에 조금씩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저는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정도로 조정을 하면서 배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되게 울퉁불퉁했거든요. 뜰 때는 되게 우글거렸는데 세탁하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확인하려고 스팀을 줬더니 이 실이 그 엄청난 세탁 매직이 있는 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뜰 때는 좀 우글거렸지만 이제 코 막고 스팀만 줬어도 확 펴지는 그런 실이어서 다행이었어요. 실은 이건데 화면에 꽉 차죠? 그래서 이거를 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저보고 혹시 이거 커튼 뜨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 맞아 그랬거든요. 이게 완전 대왕콘이고요. 원래는 제가 이것만 가지고 있었고 이거는 한 200g 정도 있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가든시티 패턴은 이 바탕실 소유량이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 컬러는 어차피 뭐 있으면은 언제든지 잘 쓸 수 있는 컬러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추가로 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다 그 니트 공작소에서 파는 제일모직 레미안 콘사이고 저는 이거 사합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이걸로 진짜 커튼을 다 뜰 수 있는 양으로 지금 2콘 가지고 있어요. 바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사합이고 요게 사이즈가 일본 대바누로스로 6호거든요. 그래서 클로바 바늘이고 6호로 뜨고 있어요. 이게
미국 코스로 환산하면은 3.9mm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이 가든시티는 도안에서는 3.5mm로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배색 간격이 좀 더 먼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여기 이제 맞추고 있던 실 굵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거 6호로 뜨면서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조각을 다 떴고, 또 이제 의류 뜨다가 지치면은 세 번째 조각을 뜰 거예요. 근데 이 가든시티의 다른 패턴도 있거든요. 여기 이제 사각형 틀은 똑같고, 이 안에 뭐 튤립, 새싹, 뭐 장미 이런 식으로 있는 그 시리즈가 있어서 그거를 뜰지 아니면은 완전 또 다른 패턴을 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도 이제 거의 뭐 한 달에 한 개 또는 두 개씩 뜰 생각이어서 또 세 번째 조각 들어가면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오늘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켰는데, 제가 지금 되게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세탁기가 그 뒤에 베란다에 있어요. 근데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면은 경비실에서 세탁기 돌리지 말라고 막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태 계속 빨래를 못하고 밀려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세탁기를 돌리려고 빨래를 넣고 버튼을 눌렀는데, 급수 오류가 떠가지고 물이 얼어가지고 아예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오늘도 빨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거는, 이거는 사실 막 계획에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만큼 되게 많이 떴죠. 이거는 설 연휴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즉흥적으로 지금 뜨고 있는 조끼입니다. 베스트이고, 실도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하반기에 떴던 마이스 그 폴로 셔츠 달린 스웨터, 그걸 떴던 실이 아직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어요. 이거 드롭스 실크 모헤어랑 이거는 메리노 헤어 콘사인데, 이 콘사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많이 남아서 이미 제가 이거 다른 제 지인분들한테 나눔을 했는데도 감아둔 것도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를 사실 처음에 설날 그 실 바구니를 한번 꺼내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처음에는 당근을 할까 했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날도 춥고 그러니까 막 약속 잡고 이거 가지고 나가서 기다리고 하는 게 갑자기 너무 귀찮아서, 뭘 나눔을 해, 그냥 뜨자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꽤 많이 떴죠. 이거는 도안을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진짜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뜬 거여서, 사실 지금 코수나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원래는 프로젝트 할 때 제가 이제 자작으로 뜨는 것들을 메모를 하면서 뜨는데, 이거는 워낙 기본 스타일이기도 하고 뭐 특별할 게 없는 진짜 그냥 베스트. 베스트는 구조가 되게 뻔하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목에 코를 잡고 늘림하면서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쭉 뜨다가 여기서 어깨에서 코 주워가지고 이렇게 V넥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그냥 진짜 무계획으로 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코 주워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늘림을 하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늘림을 한쪽 할 때도 그때 이제 시댁 가면서 차 안에서 떴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막 하면서 뜰 수도 없어가지고
이쪽 반대편 할 때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늘림 규칙을. 근데 그것도 메모된 게 없어서 그냥 이거 막 코 보면서 따라서 반대쪽도 겨우겨우 맞춰가지고 지금 이렇게 늘림이랑 몸통 합치는 거 다 끝났고 지금은 그냥 원통형으로 쭉 뜨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코로나 터지고 재택을 해왔어요. 여태까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출근을 했고 여태는 이제 집에서 재택을 하다 보니까 뜨개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2월부터 이제 다 출근이다 라고 공지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약간 망연자실을 하고 있어요. 2월부터는 다시 출퇴근을 해야 돼서 갑자기 그러니까 여태껏 집에 있으니까 출근 복장에 대해서 진짜 몇 년간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출근인데 제가 여태까지는 가디건을 많이 뜨다 보니까 베스트가 없는 거예요. 입을 만한.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베스트긴 한데 이거는 남편 떠줬던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뿌띠니트의 브리오시 베스트인데 이게 뭐였지? 노멤버 베스트였나? 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남편 거고 제게 베스트가 없어가지고 그래 이 실 당근 하느니 그냥 베스트 하나 정도는 나올 분량인 것 같아서 베스트를 뜨고 있습니다. 브이넥으로 뜨고 있고요. 그냥 뭐 메리야스인데 꼬아뜨기 메리야스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이넥은 너무 깊지도 너무 이렇게 높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기장을 원해가지고 딱 요 정도? 요 정도 오게끔 파임을 했고 여기에서는 사실 뭔가 특별하거나 재밌는 그런 디테일이랄 게 없는 진짜 기본 베스트를 가지고 싶어서 뜨고 있는 건데 한 가지 좀 실험을 해본 부분이 있는데 이거예요. 브이넥 그 넥밴드인데 보통은 우리가 브이넥 베스트를 뜨면은 여기에 보통 손뜨개로 뜨는 그 브이넥 베스트의 마무리 방법이 거의 그 중심 한 코 모아뜨기를 하면서 여기 브이넥 부분에 이렇게 중심 라인이 이렇게 하나 생기고 그 좌우로는 이제 고무단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두 코 고무뜨기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거 말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게 모헤어라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중심 부분을 그냥 그 바느질로 엽서 입기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원래 중심 세 코 모아뜨기를 하면은 이 중심 코 한 코가 여기 끝에 부분에 있는 중앙에 있는 이 단이랑 연결돼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이 부분이 실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이 부위가 끝에가 뾰족하지 않고 약간 이 사슬이랑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약간 뭉툭해지면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은. 근데 이제 그 방식 말고 다른 게 없을까 해서 한번 해본 거고. 그래서 얘는 이 센터의 코가 없이, 그러니까 양쪽을 다 짝수 코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바느질해서 없애줘야 될 시접코를 만드는데 그 시접코는 별도로 중앙코를 두는 게 아니라 이 코하고 코 사이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반코 있잖아요. 거기서 코를 왼쪽에서도 한 코 픽업하고 오른쪽에서도 한 코 픽업해가지고 뜬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 뜨고 접어가지고 걔를 이제 꼬매줘서 아예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완성이 됐을 때
이 부분이 아예 사라지는 거죠. 이게 말로만 해서는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일반적인 그런 V넥라인 넥밴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여기가 끝이 이제 뾰족하게 그냥 딱 끝나고 여기는 이렇게 바느질 돼서 안쪽에서 말려서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뒤쪽 안쪽 면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느질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뭔가 깔끔한 느낌은 아닌데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V넥이 되는 좀 더 날렵한 느낌으로 V넥을 한번 해봤어요. 원래 약간 망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어찌저찌 해서 이렇게 잘 수습을 했습니다. 진짜 뭐 재밌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는 한데 그냥 진짜 출근할 때 이제 입으려고 뜬 거라 가지고 지금 좀 다음 주부터 출근이라서 속도를 내고 있어요. 지금 소매 분리 다 했고 지금 바디 뜨고 있고 쭉 뜨다가 밑에 이제 고무단으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고무단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양쪽에 슬릿을 줄지 말지 지금 약간 고민을 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일스 뜨면서 감아놨던 이게 4합짜리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메리노 헤어 4합이랑 실크 모헤어 1개 해가지고 총 5줄 잡고 4.5mm로 뜨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소매 밴드랑 넥밴드는 더 얇게 해가지고 2.5mm 바늘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 넥밴드 부분은 이거 가르슈 해가지고 한 줄, 그리고 모헤어 한 줄 해서 2줄 잡고 2.5로 해서 완전 촘촘하게 이거 뜰 때 좀 죽을 뻔하긴 했어요. 너무 안 자라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2.5mm로 떠서 마무리를 해서 접어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끼가 소매를 안 떠서 되게 편하기는 한데 이게 소매랑 이 넥라인이랑 요 마무리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거는 이제 설날을 쉬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떴어요.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 안 보고 이제 다 끝나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을 여태 안 보고 있다가 설에 몰아봐야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떴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조끼를 뜨면은 이 실을 다 쓸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반 넘게 떴잖아요. 근데도 실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 감아놓은 거 말고 콘으로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그때 제가 드롭스 세일할 때 우레하우스에서 한 10볼을 샀나봐요. 그래서 마일스 할 때 3볼 쓰고 지금 이거 2볼째거든요. 2볼 썼는데도 아직 3볼이나 남아있는데 얘는 아마 이걸로 끝날 것 같아서 이거를 다 떠도 또 실이 남네요. 진짜 실을 그냥 예쁘다고 무작정 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떠도 줄어들지 않아가지고 나머지 실들은 진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회사가 되게 멀거든요. 집이 경기도인데 회사는 종로여가지고 진짜 옛날에 어떻게 다녔나 몰라요. 근데 지금 약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전보다는 뜨게 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왜냐면 이제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이랑 또 그 출퇴근 지옥을 경험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거의 녹초가 되니까 과연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뜨개를 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전보다는 많이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뜨개 하면서 또 자작으로 뜨는 것도 많고 또 영상도 찍고 막 이러는 게 사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일단 뜨개를 할 시간도 줄어들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상을 찍을 시간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도 지금 약간 미지수입니다. 원래는 제가 그 중간중간에 뜨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를 이제 그런 형식으로 찍어왔잖아요. 뭔가 시작할 때 보여드리고 중간 과정 그리고 완성될 때 그리고 뭔가 새로운 기법 같은 거를 해보는 거 이런 거를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도 있었고 뭐 그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진짜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뜨개가 막 한 번에 쑥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찍으려면은 진짜 뭐 한 달에 한 번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 원테이크로 한 번에 쭉 수다 떨면서 뜨고 있는 거 보여드리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사실 조금 더 자주자주 올릴 수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 방식들을 좀 바꿔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이제 문어발을 지금 왕창 늘려서 할 수 있을 때 좀 실컷 해보자 라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지금 문어발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은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거 4개거든요 프로젝트가. 근데 여태까지 3개 이상 넘긴 적이 없었는데 지금 약간 미친 듯이 문어발을 만들어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요 V넥 니트 기본 스타일이죠. 네, 기본 스타일로 하나 뜨고 있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피나 풀오버 소매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배 바디 부분에 패턴을 또 만들어야 돼서 지금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깨로 양쪽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약간 동그란 부분이랑 여기 블루로 이렇게 붓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라인이 하나 있어서 배 부분에는 약간 큰 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꼬리 부분에 좀 작은 면적으로 여기 블루 컬러 넣었던 걸로 이렇게 하나를 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시작 마커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서 이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또 막상 처음에 스케치한 걸 지우고 나면은 이렇게 계단형으로 되니까 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조정을 해주면서 만들어주고, 그 겨드랑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원래 그냥 스웨터를 뜰 때는 이 겨드랑이 가마코 해주는데 센터부터 시작 마커를 걸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패턴 이 경계선을 따라서 시작 마커를 두려고 요 지금 작은 면적의 이런 무늬에서 이렇게 스티치 위치를 옮겨가면서 나중에는 이렇게는 쭉 일자 구간으로 시작 마커를 옮기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인타르시아 라운드로 뜨는 거 배운 영상에서 알려준 것처럼 위치를 바꿔가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겉뜨기에서는
근데 도안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안뜨기에서는 역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돌아오고 해서 사실 보면은 약간씩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이게 배색 간격이 보면은 거의 한 코 아니면 두 코거든요. 그래서 약간 헷갈려도 크게 막 어그러지게 틀리진 않더라고요. 대부분 뭐 한 코, 두 코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틀려서 무늬가 약간 찌그러져도 이런 추상적인 패턴은 별로 이게 틀린 건지 아닌 건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로 밑에 부분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조금 배색 들어가고, 이제 크게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실뭉치를 달 것 같아요. 이제는 마지막 배색 컬러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매 분리를 했고, 이제 배 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원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원래 제가 여기 위쪽은 라마나 그 프리미아 모헤어 3겹 잡고 이제 어깨 쪽에 각각 다른 컬러로 배색을 넣었는데, 이쪽 아랫부분은 이 바탕 색깔 꼬모 한 겹이랑 여기서 썼던 모헤어 펄 베이지 컬러의 모헤어를 한 겹씩 이렇게 넣고 마지막 컬러 배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약간 더 헤어리한 느낌이 많이 들고, 아래쪽은 이제 모헤어 한 겹이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덜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바탕색 컬러랑 같은 계열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다른 느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좀 실 뭉치가 많이 달려 있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구멍을 뚫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옆구리, 제가 아마 여기 그리는 거는 영상에 담았을 텐데, 이쪽 옆구리 쪽에서 이 BOR을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BOR이 이 정도 위치였거든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단이 끝나면은 슬립 스티치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옮겨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인타르시아 영상 배웠을 때 거기서 알려준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레글런 늘림을 했을 때는 이렇게 같은 컬러라도 BOR 위치 옮기지 않고 이 라인을 그냥 유지하면서 실뭉치 각각 이렇게 가면서 했었고, 이제 여기 배 부분, 바디 부분 원형 뜨기를 할 때는 늘림이 없으니까 그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BOR 위치를 배색 이 라인에 맞춰가지고 위치를 옮겨가면서 뜨고 있어요. 이 방법을 쓰면은 약간 그 위치 때문에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할만하고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뭐 슬립 스티치에서 조금씩 이동하는 간격이 이 패턴 일부러 뭐 길어야 한 칸 아니면은 두 칸, 두 코 정도여가지고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쪽에 실 바꿔주는 거랑 큰 차이 없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보다 좀 넉넉한 사이즈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뜨고 한번 입어봤더니 굉장히 오버핏으로 잘 나왔는데, 애초에 이렇게 크게 나올 줄 알았으면은 초반에 제가 임의로 코를 4코인가 추가를 했었는데 그거 안 해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냥 도안에 나와 있는 대로 라지 사이즈로 떠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머리가 안 들어가려나? 한 머리 4코 정도 없다고 머리가 안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렇게 지금 얘도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디 쪽은. 그래서 이제 거의 배색 끝나면은 고무단 해주고 아이코드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몸통은 끝나고 소매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소매도 꽤 통이 넓어서 빨리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소매 뒤꿈치 쪽에
패턴을 하나 넣을 거라서 이거 이제 배색 컬러 다 쓰면은 실이 이제 얼마만큼 남을지 한번 보고 어떤 컬러로 넣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블루 컬러 이거 뭐예요? 여기서 썼던 거는 요만큼 남았거든요. 요만큼 남았고 이거 핑크 컬러 색엽한 것도 이만큼 남아가지고 요 세 컬러 중에서 이제 소매 쪽에 어떤 컬러로 어떤 패턴으로 넣을지는 이제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하는 걸로 할 겁니다. 이게 실이 진짜 너무 많이 달려 있으니까 입어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한번 입어보면은 난리가 나요. 이게 막 다 엉키고 다 풀어져가지고 이 정리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또 이렇게 이제 배 부분에 이렇게 패턴을 넣었더니 또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제 생각보다 요게 너무 가로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배가 나와 보이는 패턴인가 싶어가지고 못 참고 중간에 한번 입어봤는데 확실히 입었을 때랑 그냥 보는 거랑 다르긴 다른데 입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예뻐가지고 이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안쪽에 이제 실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꽤 생겨요. 중간에 이제 배색이 끝나고 하면은 이렇게 꼬리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한 번에 정리를 해줘야 되고 거대해져가지고 이거는 딱 이 쟁반 위에 올려놓고 지정 자석에서만 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뜨기 겉뜨기인데 패턴을 보면서 떠야 돼가지고 막 후루룩 빨리빨리 떠지지는 않아요. 이 정도 뜨니까 라운드 인타르시아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적응을 해가지고 진짜 처음에 되게 해보기 전에는 굉장히 실 정리하는 게 복잡하고 엉키고 막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었거든요. 그 세로 배색을. 근데 해보니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고 나서는 이제 그런 두려움이 좀 없어졌고 다른 패턴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라운드 인타르시아를 할 때 이제 아무래도 그 시작 마커 두는 쪽에 패턴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좀 더 쉽게 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시작 마커 쪽에 패턴을 뭔가 쉽게 뜰 수 있게 배치를 하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패턴을 그릴 때 그 패턴의 형태가 옷의 모양으로 보여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면 뜨기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옷을 보는 것처럼 방향도 그렇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라운드를 탑다운으로 해서 넣어보니까 이게 레글런 쪽에 이렇게 다 쪼개져 있고 중간에 비어있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 분리한 다음에 이 바디 부분에 들어가는 패턴도 소매 이 부분의 이 조각이랑 코수가 이제 달라져 버리니까 이게 떴을 때 딱 이런 형태로 배색이 보이지가 않아요. 도안상에서. 도안을 만들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도안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뭔가 조각조각 나져 있는 것처럼 이제 패턴을 그려야 하고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떠봐야지 내가 초반에 생각했던 그림대로 나오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게 약간의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화면으로 그렸을 때랑 실제로 이렇게 딱 떠봤을 때 이렇게 세 개가 딱 같이 보여져 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끝이 정말 이쪽 라인을 한참 넘어서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예상보다는 이제 막상 떠보니까 밑에 이게 너무 가로로 좀 이렇게 가로질러서 크게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나쁘진 않아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다시 뜬다고 하면은 애초부터 여기를 이제 패턴을 여기처럼 이렇게 확 넘어서는 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이 BOR 요 마커 사이에 살짝 이렇게 살짝 나왔다가 살짝 들어가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으면 사실은 바디처럼 슬립 스티치 해가지고 BOR 위치를 한 요 정도 왔다가 다시 들어가게 했으면은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더 깔끔하게 아마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다음에는 아마 그래서 이 BOR 라인을 이렇게 경계를 잘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경계 부분이 코 모양이 다른 쪽 레글런보다는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있거든요. 실이 한번 교차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여기가 살짝 좀 코 모양이 되게 못생겼는데 이게 근데 모헤어 구간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헤어감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다시 뜬다면 저는 여기 패턴을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아니라 이렇게 이 경계를 따라서 살짝 핑크색 모헤어가 이렇게 들어가고 거의 이 겨드랑이 분리할 때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큰 면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 아마 바꿔가지고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초반에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몰랐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 볼을 나눠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다시 하면은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또 하나를 배웠어요. 그거를 알고 난 뒤로 한번 싹 풀고 저 핑크색 부분 패턴을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다시 깔끔하게 뜰까 고민도 했는데 이게 푸는 게 일이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칠들이 배색 들어갈 때 다 꼬여 있으니까 이게 술술술술 풀 수 없고 또 이제 실들을 막 뜰 때처럼 바꿔가면서 풀어줘야 되니까 에휴 그렇게까지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해야 되나. 그리고 입어봤을 때 막 뒤에서 엄청 티가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세탁 전이니까 세탁하면은 뒤쪽에 그 못생긴 BOR 지점의 코들도 좀 정리되겠지라는 생각에 일단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탑다운으로 라운드 인타르시아 배색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해가지고 경계 부분 디자인을 할 수 있겠다라고 머릿속에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지 안 해볼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또 지금 엉킨 실을 이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조금 줄도 이렇게 풀려있는 줄도 좀 감아주고 정리를 해가면서 떠야지 좋더라고요. 이게 실이 뜨는 느낌이 너무 좋고 너무 가볍고 너무 여리여리해서 이거 뜰 때보다 딱 입었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세탁 전이라서 이게 코들이 막 예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세탁을 하면은 이게 얼마나 이제 쫙 고르게 펴지면서 예쁘게 될지 엄청 기대 중입니다. 그럼 저는 이거 라마나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인사를 드릴게요. 아마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재택근무를 끝내고 회사를 다니면서
뜨개를 할 예정이라서 얼마나 자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틈틈이 뭐 버스에서 뜨든 아마 뭔가 버스에서 뜨는 영상 이런 게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 달에도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뜨개 하세요. 안녕.